중국 관군제 앞둔 쇼핑 시즌 수혜주는 관군제 이제 다음 달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요. 사실상 스타트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겠죠. 이 관군제 매년 이런 시장의 모멘텀으로 또 소비 종목들의 모멘텀으로 주목을 받고는 하는데 이 관군제는 도대체 어떤 행사인지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예, 그 중국의 최대 쇼핑 축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1월 11일 이때 좀 열립니다. 그래서 뭐 중국어로 샹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까지는 좀 잘 모르겠고요. 근데 행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2009년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15년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인이나 배우자가 없는 싱글들을 의미하는 숫자 1, 4개로 보이는 11월 11일 전후로 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빼빼로 데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과 좀 많이 다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결국은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좀 불려지는데 11월 11일 하루 24시간 동안 대규모 특가 행사를 좀 벌이는 방식이었지만은 그 이전부터는 좀 달라진 게 수년 전부터는 2주, 3주 동안 지속되는 대형 쇼핑 행사로 좀 진화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알리바바의 경우에는 지난 24일부터 할인 이벤트를 시작을 했고요. 경쟁업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쟁업체인 징동닷컴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23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모션 행사를 시작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10분 동안 사용자 수와 거래 수가 모두 전년 대비 한 4배 이상 증가를 했다라는 이슈가 나왔고요. 특히 애플, 화웨이, 샤오미 등의 스마트 판매량이 1초 만에 1억 위안을 좀 넘어서기도 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관군제에 대해서 11월 11일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상은 24일,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딱 하루만 행사를 했다고 하는데 몇 년 전부터는 이렇게 앞뒤로 2주 정도 해가지고 굉장히 좀 쇼핑적으로 또 소비적으로 많이 좀 폭발적인 그런 모습들을 기록하는 것 같습니다. 이 관군제 매출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나 나오길래 우리 시장까지 이렇게 흔들게 되는지 그리고 이번에 중국 쪽에서는 또 소비 효과 어떨까요? 사실 이게 지금 관군제 매출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찾게 됐는데 중국 작년 관군제 당일 매출만 3,076억 위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로 계산을 했을 때는 약 한 56조 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보면 수치가 엄청 크잖아요. 근데 2021년 때보다는 좀 일부 감소는 했습니다. 감소를 했었고 그때 당시 때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원인은 소비자들이 보다 이제 이성적이었다. 그리고 이제 신중하게 소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다소 좀 2% 이상 감소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제 다양한 쇼핑몰에서 소비하기보다는 티몰이나 징동닷컴을 통해서 주요 플랫폼에서 꼭 필요한 품목들을 좀 구입한 것이 좀 특징적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중국에서는 그 유통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변경이 됐고 거기에서 좀 경쟁이 많이 붙었다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군제에 따른 기대감이 이번에 얼마나 있을지는 좀 모르겠고요. 사실 그 당시 때는 그 2022년 당시 때는 제로 코로나 영향도 있었고 경기 하방에 나와주는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아쉬운 결과가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 역시 지금 현재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일시적으로 매출은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중국에 대한 경기가 굉장히 좀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예전만은 못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나올 때는 징동닷컴이 1초 만에 얼마나 팔렸네 이렇게 얘기는 나오지만은 이걸 통해서 국내에서 직접 수혜를 받을지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중국 그 전자상거래 그 업체들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요. 많아지면서 쇼핑 사업들이 굉장히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여기에 이제 경쟁 심화가 굉장히 좀 많이 붙다 보니까 할인 정책이든 프로모션이든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기존에 이제 우리가 유통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유통 마진을 계속 좀 낮출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은 많이 팔릴 가능성은 좀 높겠지만은 그만큼 이제 단가가 낮아지고 배송 등의 좀 영향에 대한 일부 좀 비용이 좀 크게 많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관군제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부분들도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결국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 시기를 통해서 이슈가 계속 좀 부각되기 때문에 주가로서 올라갈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좀 더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뭐 워낙 양쪽으로 매출 자체가 많이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소비적인 기대는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렇게 관군제 이야기가 있을 때 이전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뭐 티몰에서 1등했다, 뭐 화장품 종목들 참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LG생활건강이 실적이 나왔었는데 좀 많이 안 좋았어요. 어떤 부분이 좀 쇼크였을까요? 저 LG생활건강이 이렇게 마이너스 20% 기록한 거를 처음 봐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LG생활건강이 주가가 엄청났던 것도 기억이 나지만은 이번에 좀 하락을 했던 요인들을 좀 몇 가지 보니까 일단 그 3분기 매출이 이제 전년 그 매출이 1조 7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285억 원으로 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감소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것은 그 영업이익이 32%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제 매출도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오히려 매출이 좀 어느 정도 일부 그 흐름들을 보였을 때 영업이익이 잘 나오지 못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성숙기에 돌입했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이번에 대해서 좀 영업이익이 감소한 점이 다소 아쉬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리프레시 부분에 대한 매출은 지속적으로 성장했는데 뷰티 쪽이 굉장히 좀 크게 감소를 했었고 전사 매출에 대해서 역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여기서 얘기를 한 것은 중국 경기 둔화가 우선적으로 좀 포인트가 됐다라고 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국내 가맹점도 사업 종료를 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점이 있긴 한데 탈중국화를 하기 위해서 북미 사업에 굉장히 좀 많은 시간적 비용이 좀 소요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그 뷰티를 보실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국내 팔리는 이런 쪽보다도 중국 쪽에 기존의 코로나 이전 때는 수요가 좀 굉장히 많았는데 코로나 때부터 이제 점차 이제 수요가 줄어들면서 이 중국에 의존했던 화장품들에 대한 기업들이 그 부분에 의존도를 낮추고 다른 쪽에 시장을 좀 많이 돌려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비용들의 소요가 엄청 많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해 LG생활건강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에 대한 진행을 통한 영업이익이 좀 감소됐던 것도 좀 원인이 됐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발표되자마자 정말 깜짝 놀랐던 것은 마이너스 20%를 좀 기록을 해서 굉장히 좀 안 좋았던 흐름들이었는데 그래서 체크를 해보니까 2021년 6월 당시 그 고점 당시 170만 원이었던 주가가 결국은 그 기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봤을 때는 한 80%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 주가에서 30만 원대로 지금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오랫동안 투자를 하셨던 분들에게 대해서는 좀 악몽 같은 시간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결국은 여기서 그래도 좀 좋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그 수요 회복 지원과 하반기 주요 브랜드 마케팅 투자 확대 그리고 국내외 구조조정 비용들이 좀 반영한 실적이 지금 좀 어느 정도 이번에 연간 실적에 좀 수정한다라고 공시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는 많이 안 좋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만큼 주가가 많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는 좀 회복할 단계들을 좀 포착을 해야 되고 그걸 관점을 통해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연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 공시가 내년 때 나왔을 때 그때 네.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4분기까지는 그렇게 4분기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사실상 좀 좋을 것 같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LG생활건강 예전에 3년 전만 하더라도 기사 헤드라인에 항상 또 사상세대 최대 실적 경신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이 달렸던 것 같은데 어느새 이렇게 또 중국의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많이 좀 밀려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중국의 화장품 트렌드 역시나 이제 국내 중심에서 또 여러 가지로 다변화되고 또 변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확실히 기업들도 좀 빨리 변모를 해야지 실적까지 챙겨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투톱이죠. 아모레퍼시픽의 경우에도 오늘 실적이 좀 나왔는데 컨센서스를 하회했어요. 생각보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모레퍼시픽 실적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모레퍼시픽 매출액이 8,8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72억이었는데 네.
대부분 그 증권사에서 예측을 했던 것은 9천억 정도 예상을 했었고 영업이익은 뭐 그래도 다소 좀 낮을 것이다라고 예측은 네.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포인트가 됐던 게 유한타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그 영업이익을 한 350억 예상을 했었고요. 네. 어떤 곳은 600억까지 좀 예측을 했었지만은 결국은 지금은 그 영업이익을 그만큼 미치지 못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의견에 대해서 그 당시 때는 뭐 중국 쪽의 매출이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 영업이익이 좀 전망치가 그래도 좀 낮게 나온 편이었는데 오히려 그거보다 더 낮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모레퍼시픽은 뭐 지난해부터 그 북미와 유럽에서 굉장히 좀 성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효과가 좀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사실 오늘 이렇게 좀 실적이 좋지 않았고 컨센서스 하회에 대한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을 했던 이유는 그 인수 지분에 따른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좀 살펴봐야 될 게 결국은 실적이 안 좋은 거는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왜 굳이 여기에서 갑자기 인수 공시를 같이 한꺼번에 내느냐 이게 네, 좀 중요한 그쵸. 포인트가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승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자회사가 될 그 회사에 대한 내용들을 좀 체크를 해보니까 140여 개 국가에 그 진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매출만 한 90% 이상 되는 기업을 어떻게 보면 지분 확보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중국 의존도보다는 해외 쪽으로 확장한다는 더 확장을 시키겠다는 뉘앙스가 풍기면서 오늘 좀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네. 결국은 지금은 2차 전지도 모든 주가가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관공재든 이러한 흐름들이 일시적으로 좀 가시적으로 보이다 보니까 수급이 뷰티 쪽으로 많이 지금 올라오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모레퍼시픽은 그래도 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지만 좀 더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화장품 종목들 왜 오르고 있나 실적 쇼크에도 그런 부분들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뭐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 LG생활건강도 그렇고 사실상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 있었던 브랜드들을 많이 갖고 있는 화장품 업종들인데 이번에 광분제 효과를 좀 누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광분제에 대한 이슈가 워낙 이제 시장이 안 좋으면 오히려 이게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부각은 될 건데 여기서 좀 포인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계속 제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을 말씀드리는데 LG생활건강이 지난해 광분제 매출이 초반에 이제 그 얘기가 나왔을 때는 3,600억 정도의 매출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물론 이제 2021년 대비보다는 좀 줄었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선방했다라는 이슈가 나왔지만은 이게 추후에 이제 그 계산이 됐을 때 신규 플랫폼에서 대거 반품이 나오면서 3,600억에서 1,847원으로 집계가 됐던 네.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매출이 뭐 바로 난다 하더라도 그 제품이 단순히 뭐 뷰티 쪽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중간에 반품이든 뭐든 이러한 집계들이 확실하게 되는 시점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모레퍼시픽은 더 그 상황이 좀 아이러니했습니다. 네. 그 LG생활건강은 뭐 광분제 매출에 대한 부분이 그 내용이 나왔지만은 아모레퍼시픽은 광분제 매출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다 많이 보니까 안 좋았다는 거죠. 그렇죠. 많이 안 좋았다고 저는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네. 근데 이제 그 안 좋았다라는 걸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었던 시점이 설화수 브랜드가 10위권 밖으로 좀 밀려난 것을 봤을 때는 크게 증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분제에 따른 매출이 일시적으로 이러한 그 뷰티 쪽에 대해서 뭐 오를 가능성은 있기는 한데 이슈가 부각돼서 주목받을 가능성은 있기는 하지만은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소비 심리에 대한 좋지 않은 부분들도 있기는 하고 네. 또한 이제 그 자국에서 그 애국 그 소비 심리에 대한 증대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이거를 커차오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자국 브랜드를 좀 선호를 하는 부분들이 생겼다 보니까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기 네. 때문에 이슈가 광분제 끝나고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을 좀 어느 정도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중국은 코로나 시기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뷰티 산업이 굉장히 좀 그 성장을 했는데 사실상 제가 온라인 쪽에 그 어떻게 보면 유통 쪽 채널들을 좀 건드려봤던 있었던 그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때 그 코로나 시기 때 저한테 이제 그 유통을 통해서 입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왔던 분들 대다수 얘기가 뭐였냐면 네. 코로나 때 그 뷰티와 관련된 중국 쪽의 수요가 많이 줄었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쪽은 시장이 힘들 수 있다. 이게 2021년 때 얘기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만지니들 뭐든 다 단가 낮춰서 유통을 할 수 있게
도와만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많이 받았다 보니까 그때는 이해를 못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중국 쪽에 많이 수요가 줄었던 부분들, 그래서 대규모 그 해외 쪽으로 많이 팔로를 개척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점을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기대는 하지 말자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대한화장품 그 산업연구원에 따르면은 국내 화장품의 중국 수출액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그 21억 달러,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41% 감소를 했다는 것을 봤을 때 네. 중국 위주로 대형 브랜드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결국 ODM, OEM 업체들이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통해서 그 시장 진입을 하고 있는 기업들 아니면은 ODM, OEM 업체들이 아닌 이상은 중국 쪽에선 시장은 힘들 것 같고 네. 오히려 그걸 통해서 어렵다 한다면은 해외 쪽에 팔로를 많이 개척을 하고 있는 그 관련된 기업들이 오히려 주목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중국 쪽의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또 벌어지기도 했었고 화장품 트렌드도 많이 바뀌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ODM이나 OEM 종목 주목해보자 요새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럼 화장품 기업들 중에서 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은 사실상 지금에서는 뭐 아주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좀 기대를 해볼 만한 화장품 기업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보시나요? 저는 애경산업은 계속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애경산업은 뭐 화장품 제조도 하고는 있지만 생활용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대표적인 브랜드가 그 홈쇼핑에서 엄청나게 유행을 했던 그 에이지 트웬티스라는 제품이거든요. 네. 그걸 통해서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현지 소비자 취향에 반영한 협업 제품을 좀 운영을 하고 있고 신제품 출시를 하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왕흥 마케팅 진행을 통해서 몰 입점도 했었고 또한 징동닷컴이든 콰이쇼든 채널들 운영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 중국 쪽에 굉장히 그 공격적인 마케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도 굉장히 좀 많이 확대를 하고 채널 운영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그 고급 브랜드라고 좀 그 설화수든 뭐든 그쪽에 고급 브랜드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좀 상품이 많이 팔리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네. 지난해 5월에는 그 원싱이라고 있는데 원싱이라고 하는데 지분 70%를 확보를 했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 때 매출액에 대해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원싱에 대해서는 그 2019년 론칭 이후에 일본이든 중국이든 동남아든 그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성장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통해서도 이제 앞으로 확대를 할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사실상은 틱톡이든 동영상 플랫폼에 대한 매출 채널을 확장을 했던 것이 애경산업의 실적에 대해서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특히 이제 아마존 재팬이든 미국 쪽의 신규 시장에 대한 개척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쪽에서도 매출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뭐 애경산업에 대한 실적을 좀 더 기대를 하고 지금 현재 시점으로도 매수를 좀 진행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네. 기술적 분석까지 좀 말씀드리면 좋기는 하겠지만은 사실 지금 뭐 추세 흐름들이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나쁘진 않고 오히려 지금 위에 조금만 더 올라가게 되면은 그 별다른 저항 구간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좀 진입을 해봐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코스맥스와 코스메카 코리아 많이들 관심을 가지십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저는 좀 충분히 남아 있는데 그 ODM, OEM사들 통해서 굉장히 주목은 많이 되고 있거든요. 다만 제가 좀 염려되는 부분들이 주가가 계속 좀 오르고 있습니다. 네. 코스메카 코리아나 코스맥스나. 근데 문제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오르면은 계속 좀 오를 수 있는데, 오를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최근에 그 영풍제지든 뭐 관련된 기업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랐던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았을 때는 크게 조정을 받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좀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은 실적을 보고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도 좀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언제든지 매도는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오히려 트레이딩 관점들을 너무 많이 좋아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단기 트레이딩 관점을 봤을 때는 에이블 CNC나 토니모리 한국 화장품들은 중소형주 위주로 했을 때 충분히 이슈가 반영이 될 때마다 크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 기업들 위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토니모리나 그 에이블 CNC는 기업 내부적으로 좀 이슈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슈도 있고 긍정적인 이슈들도 많다 보니까 이러한 성장세와는 좀 별개로 단기적인 그 기술적 분석으로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그래도 광군제 시즌 전에까지는 그래도 그래도 뭐 수익을 볼 수 있는 흐름들을 보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화장품 기업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종목별로도 자세하게 이런 전략들 드렸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저희 일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 시간에서는 화장품과 관련된 이슈들 광군제와 더불어 함께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또 속보가 나왔는데요. 일본은행에서 금융정책을 결국 수정합니다. 이 장기금리 1%를 초과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었는데 원래는 1% 상한으로 두고 이를 넘었을 때 이제 장기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을 취했었죠. 이에 대한 영향들 시장에는 어떻게 될지 2부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였습니다.